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새해 첫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사 담당자가 밝히는 면접 24시간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인사 담당자인 박예선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자기 소개 짧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인천 송도에서 한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예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팀은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인사관리 경력을 살린 인사관리 사업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인사 사업부예요. 저 하나가.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입니다. 그 박예선 대표님과 제 인연은 사실 되게 특이해요. 제 첫 직장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채용 담당자셨죠? 네. 그래서 채용이나 인사 쪽에 특화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오늘 박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면접이 있는데 면접 24시간 전에 우리가 꼭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될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면접에서 낭패를 보는 케이스들도 많고, 실제로 내일이 면접인데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박 대표님이랑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용 담당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채용 담당을 하면서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면접 24시간 전에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기업 정보 분석하고 사실 자기소개서 보고 이런 거는 너무 뻔한 것들이라서 재미가 없는 콘텐츠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접어놓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외로 당일날 좀 지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꽤 많아요. 예.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이 있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차를 못 하셔가지고 주차장 찾다가 헤매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시간까지 고려해서 사실 좀 충분히 일찍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일찍 가서 기다리시는 거. 그러니까 지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게 이제 면접관이 시간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좀 시간에 대해서 해요. 굉장히 엄격한 분들은 얘는 어차피 안 될래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절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처음 만나는 자리고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고객을 그렇죠. 만나든 다른 업무 상대를 만나든 지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패수를 하나 오케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과 관련돼서 사전에 뭐 지도를 다시 한번 본다든지, 그다음에 충분히 일찍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력직인지 신입 채용인지에 따라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경력직 분들은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다 닦이면서 나오는 닦이면서 그게 있는데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내 스스로 꺼낼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 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내가 뭘 내세워야 되지? 그렇죠. 약간 주눅 드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자꾸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 면접을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면접을 불렀는데 자소서랑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읊는다든지 외워온 게 뻔해 보이는 그런 답들, 그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딱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 중요하네. 그렇죠. 딱 외워와서 테이프 틀듯이 하는 것은 일단 면접관들도 별로 재미없어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기업에서 어떤 걸 보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인사 담당자의 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기업에서 채용 담당을 하면서 얻었던 스킬도 있지만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람이 될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겪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자소서만 막 달달달 외워서 갈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약간 두 번째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내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 진솔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경력직이시든 신입직이시든 내가 그동안 이 직무에 지원하기 전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냥 딱 단편적으로 스토리 적듯이 쭉 적어보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작업들은 이력서를 쓰실 때도 해보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단편들을 읊어보는 것 플러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인사이트를 얻었고 네.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렇죠. 경력도 마찬가지, 신입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걸 한번 시간 순으로 쭉 적어본다. 네, 시간 순으로 쭉 적어보고 짧게라도 쫙 한번 적어본다. 그렇죠.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 면접관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했을 때 알고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복기를 해봐야 더 풍부한 내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했고 리액션을 했고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는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24시간 전이면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1시간이면 될 거니까. 네네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죠. 물론 뭐 자소서 다시 보고 회사 홈페이지 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렇죠. 한번 자기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내가 대학교 때는 어떤 거 했지? 졸업하고 첫 직장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면서 그때 얻었던 교훈들을 한번 추출해보는 네. 그거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자기소개서 쓸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예를 들어 뭐 대학교 1학기, 대학 1학년 1학기 뭐 그다음에 여름 방학, 2학기 겨울 방학 이렇게 크게 청크로만 쪼개놓고 아 이때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내가 그때 알바 뭐 했지 이런 식으로만 복기를 해도 예. 일단은 자기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네.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 이외의 질문들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억을 그러니까 되살리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렇죠. 막연했던 그 기억을 조금 더 네.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물어보지만 일부 면접관분들은 자기소개를 처음에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준비를 해가면은 기본인데 예. 그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1분 정도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걸 톤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고민부터 해서 그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소개하고 싶은 내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다양해요. 그럼 이 회사의 이 면접 자리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자기는 뭔가 이거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가는 거랑 아닌 건 다르죠. 좀 인상 깊었던 60초 자기소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면접관들이 자기소개를 깔끔하다, 잘하네 이런 느낌을 좀 줄까요? 예를 들면 좀 외워서 하듯이 이런 것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좀 생각하고 이걸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그 취향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면접관으로서의. 저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자기소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그냥 팩트만 뭐 나열할 수도 있겠죠. 뭐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뭐 지금 해서 몇 년 경력을 쌓아 여기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약간은 그렇죠.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게 면접관들한테 그 다음 어떤 연상을 하기에는 좋다. 네네. 예를 들어 뭐 인사 담당자를 뽑는 자리라고 할게요. 예, 채용 담당자를 채용하는 자리인데 내가 왜 채용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시작을 했는지 신입이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혹은 뭐 경력직이라면 그 전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나는 계속 이쪽에서 경력을 쌓고 무슨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가지고 됐다. 예, 가지고 됐고 특히 이 회사의 어떠한 이런 직무와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가치와 맞아서 오케이.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됐다. 그러니까 가치관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팩트만 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한 팩트를 한 8이면 가치관 한 이 정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인상 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면접관 입장에서 쭉 어차피 뭐 팩트는 자기소개서에 다 있을 텐데 그쵸. 그다음 이력서만 봐도 뭐 무슨 대학 졸업했고 다 있을 텐데 네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쵸. 약간의 그런 가치관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인터뷰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도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인터뷰를 할 때 어쨌든 인터뷰라는 자리 자체가 대화잖아요. 대화의 자리이고 면접관으로서 이 사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 자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된 답만 그냥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세요. 물론 이제 특히 신입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사실 같고요. 대화를 할 여유가 없는 건 거죠. 얼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초반에 실무진, 임원, 대표님 면접 보는데 근데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여유가 없어서 사실 외워온 답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신입들은 근데 예를 들면 신입이 아니고 경력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딱 준비해온 이야기만 했을 때 좀 딱딱함을 많이 느낀다.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모범바당 답안같이 너무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면접자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가장 힘들었던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사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뻔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미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를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엣지가 있는지 그거를 마지막 한 방이라도 던져야 면접관이 그분을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엣지라고 하면 차별화 포인트. 그렇죠. 네. 자기의 최강점. 그렇죠. 이 뭐가 있는지 메시지를 한 문장이라도 말하고 나와야 된다. 네, 아, 네, 그렇죠. 최소한 면접관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진짜 뭐라도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거라도 어필을 해주셔야 그게 그럼 나의 엣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절박함이 엣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서 모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마지막에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그 엣지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럼 그럴 너무 수 있으면 좋다. 너무 좋죠. 그 한 문장 무조건 내뱉고 와라.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집에 와서 이불킥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살아있는 주고받는 계속 핑퐁처럼 그런 대화가 되는 면접을 좋아해서 좋죠. 그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께서도 생각해보니까 면접도 대화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대화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약간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대화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또 박예선 대표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도 대화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재미없다, 이제 인터뷰 그만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냥 딱 거기에 대한 질문만 단답으로 딱 끝내는 경우요. 그럼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해서 제가 받았어요. 끄집어 나오죠, 계속. 네, 그럼 막 난 더 얘기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필의 과정인데 단답으로 끝난다는 건 첫 번째 어필할 거리가 없든가 아니면 그거를 풀어낼 역량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렇죠. 하여튼 좋은 시그널은 아니네. 아니죠. 네. 아무리 그 단답을 잘해도요. 기계적인 그런 느낌은 별로 좋지는 않다. 예,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상황고 일부 면접관 분들은 그런 면을 볼 때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잘해왔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그렇죠. 뭐 제조업 기반의 예. 대기업이다. 그러면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크리에이티비티를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거는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예선 대표님을 모시고 면접 24시간 전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각하지 마라. 생각보다 지각 많이 한다. 네. 두 번째는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위해서 시간 순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자기소개를 60초 정도, 1분 정도 시킬 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되 가치관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기의 마지막 차별화 포인트를 한 문장 정도 준비를 하고 그걸 꼭 어필을 하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불킥 할 것이다. 괜찮죠?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한 팀의 박예선 대표님 모시고 인사 담당자가 밝히는 면접 24시간 전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